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6년도 2월 4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를 가볍게 끝내고 몇몇 상담을 끝낸 뒤에 여러분들께도 시장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또 이런 날씨가 계속 좀 추웠다가 좀 풀리니까 좀 산책도 좀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체력이 돼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시장과 싸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방을 좀 미리 열어드린 이유, 방송을 미리 연 게 제가 이날 방송을 켰죠. 월요일날 방송을 켰고 제가 이날도 말씀드렸지만 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빠지면 손도 못 대고 빠진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붙인 말씀이 있죠. 좌측에서 올라왔던 힘이 보통 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깨지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이 저가 매수의 기회란 말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날 증시 자체가 매도 사이드카가 열렸죠. 매도 사이드카 걸렸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 사이드카 걸렸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이틀 동안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걸리는 증시의 상황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장도 1%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거래일과 전전거래일의 움직임들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이 정도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를 다시 거꾸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어떠한 우리가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갖고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를 것이고 또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비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정상적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못 모르는 투자들이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가 11%, ASK 하이닉스가 어저께 9%를 땡기는 이런 조금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자체만 봐도 굉장히 가열된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지금 못 사면 나 죽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려드는 거래가 많고 달려드는 거래가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과정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환율 자체가 여전히 좀 높아요. 네, 그리고 환율이 처질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못합니다. 환율 자체가 계속 치고 올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환율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골드가, 은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그 현상만 놓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자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투기적 자산의 움직임들이 높은데 문제는 그 투기적 자산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제일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시장에 제일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여러 측면으로 고르게 평가를 해서 봤을 때 어떻다?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내심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코스피의 위치가 5,300, 오늘 신고가를 마킹을 했는데 코스피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6월 총선 있기 전까지는 주가를 어떻게든 흔히 말해서 버팅기기 모드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 과정들, 매물 소화 과정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의 지금의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낙관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분석되어진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볼 때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고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차익 매물의 규모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1조 4천억 정도 던지고 있는데 기관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추가적인 매물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번 주도 그렇지만 지난달에도 수익을 잘 내고 끝냈지만 이번 주에도 다 자금을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계속해서 그냥 가볍게 갑니다. 매매를. 하루에 그냥 100만원 꼴이 3일 했으니까 300만원 수익이니까 100만원 꼴 정도 수익이 났는데 무리할 생각이 없어요. 무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장을 보시면 지금 장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극심한데 나스닥이 전전일 같은 경우는 장중 조정을 받았다가 개장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폭이 있다가 개장을 하면서 장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왜 깨졌냐 라고 보면 지금 기술주의 가장 주요 대목이 뭡니까? 비용 문제죠. 지금 기술 섹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비용적인 문제예요. 이 비용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가 데미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평가를 해보자면 소프트웨어 업체들 때문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업체들. 근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업체는 무슨 얘기냐면 엔트로픽에 관련된 얘기인데 얘가 10일날 공개한 AI 도구가 법률, 데이터 분석, 업계 수익 모델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우려가 불거지면서 기술주 전반을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력도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모든 비용을 완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계속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AI 기술주들이 지금 쓰고 있는 비용의 실효성에 대한 충돌을 또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기술주가 깨지면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그 흐름 속에 있지만 저도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더 밀어야겠다, 더 급락을 하겠다, 시장 분석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전에 빨리 포인트 잡고 들어가서 저점에서 잡고 끝내는, 이렇게 딱 매매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어차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이해가 됩니까?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호가 자체가 아주 극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조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관점이기 때문에, 왜? 곧 추세가 터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세가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문구로 이어지게 되겠죠. 지금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제가 오랜만에 현물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리면 제가 이 얘기를,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다른 얘기 필요 없이 고비용 얘기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미 상승 추세가 꺾이고 조정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의 빌미에 들어가 있는 단계예요. 그냥 시세가 안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어제처럼 한 방 밀리면 주가가 좀 반응을 받는 편이고, 그러지 않으면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매도화 구간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장도 조만간 어떤 상황이 생길 거냐, 우리나라 장이랑 비교를 하면 똑같은데 왜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장은 건들면 쓰죠. 건들면 그냥 빠딱빠딱 써요.
여기서 건들면이라는 게 뭐예요? 살짝만 매수해주고 누가 살짝만 발언해주면 증시가 떠올라요. 그게 언제예요? 불과 작년도 아니라 몇 달 전에 있었던 미국 기술주들의 모습이에요. 살짝만 건드려주면 그냥 불나듯이 계속해서 발진을 했죠. 그런데 그 호재가 꺾이면, 정확히 말하면 호재가 꺾인 것도 아니죠. 그 호재의 거품이 좀 사그라들면 그대로 빠지는 현상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때부터 설명드렸죠. 지금은 호재가 먹히지가 않아요. 호재가 안 맥힌다고. 호재가 효율적으로 시장에 접목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대기 유동성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대기 유동성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결국은 이 과정이 길어지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매도라는 과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좋든 싫든 시장은 지지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 대신 여기서 표현을 잘해야 돼요. 기술적인 조정 국면이 조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기 위한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시장이 날마다 치고 올랐고 조정을 받은 무슨 현상이 생겨요? 리바운딩이라는 아주 공식을 줬잖아요. 우리나라장도 그랬죠. 5,000포인트가 깨지니까 불난집에 호떡나듯이 그냥 5,000을 찍고 튀었죠. 이게 시장 사람들의 심리예요. 5,000이 깨져? 그럼 우린 다시 가.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조정 받아? 다시 올라가. 이게 시장 사람들의 머리에 그냥 내리 박혀 있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반복이 계속 되어줄 것이냐. 우리나라는 다소 텀은 있어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다소 텀이 있는 건 사실. 하지만 뉴욕 증시나 나스닥 이런 친구들 보면 이 반복 과정을 벌써 몇 번이에요. 3번, 2번, 3번, 4번, 5번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못 지켜내는 과정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틈에 그게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예요? 조정 받아 급등했어. 한번 틈에 받아 빠져. 역사적 기회야. 사야 돼. 하지만 리바운딩 강하게 들어오죠. 이 과정을 몇 번 하겠죠. 하지만 그게 지속 반복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에 대한 실증, 피로감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뭐로 바뀌어요? 매도로 바뀌죠. 매도로 바뀌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그러한 악순환 과정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장이 보고 있으면 좀 어려워요. 수익이 낮다고 해서 안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익이 안 나서 어렵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렇게 손실 본 날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날도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다음날 크게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이날 수익 나는 날은 또 힘들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과 힘들다는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수익 난 날 중에도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건 시장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것이라는 답지를 내주고 있는데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이 과정들이. 이게 이렇게 되다가는 뭐가 잘못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팽배하게 저도 이제 아침에 경제방송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틀어놓고 모니터링을 해봅니다만 다들 너무 흥분해 있고 다시 시장이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기대감에 좀 이제 와서 달려들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펌핑을 하고 있죠. 저는 그 과정이 더 무섭습니다. 그 과정이 더 무서워요. 오히려 그 뒤에 나타난 증상들. 제가 꼭 어떻게 콕 집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뒤에 나타나는 후폭풍들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내하기에 다소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부터 좀 대비적인 관점, 좀 시장에 대해서 주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더라 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은 어렵진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는 게 맞고, 또 여기에서 분명히 시장은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연준 이사에 대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꼼지락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그런 시기들에 발맞추어서 이런 안전자산들의 움직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결국 이제 그런 자산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증후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증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가 올라 그러면 새들이 낮게 쫙 날아가지고 숨을 데를 찾는다라든지, 뭐 지진이 날라고 하면 지들이 움직인다든지 등등등등. 그런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그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그널들을 보통 보여주기 마련인데, 코인에서도 그 증상이 벌써 나타났고, 근데 그 증상이 나타난 게 여러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같이 보시면 이게 한 달 월봉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미 올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고가를 이미 찍어 놓고 하는데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자, 고가를 찍었죠. 자, 조정을 받아 반등을 줘. 이 기대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자, 같이 볼게요. 조정을 받아 반등을 해. 근데 지금 조정을 해 반등할 거야 라는 믿음을 주고 있죠. 같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슬슬 무슨 일이 생겼냐? 1차 지지력이 일단 깨졌고 2차 지지력이 깨지기 시작했고 지금 3차 테스트 과정 속에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또 반등을 했을 때 이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면 얘는 여기가 깨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주가에도 똑같이 연동되어지고 있는데,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거의 흡사하게 움직임을 줬어요. 우리나라가 뒤늦게 가고 있는 과정,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과정이 결국은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공급을 못 해주게 되고, 못 해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시의 충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봐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지금은 수익은 어떻게든 나게 돼 있다. 수익이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너무나 지금 파랑기라는 기대감 속에 기대에 가득 차 있다.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뒤에 IMF가 왔죠.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시장에 대한 부정론이다 뭐다 하겠지만, 저는 매도로도 수익이 냈고 매수로도 수익이 났고 매도로만 수익 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께도 매수로 수익을 냈고 매수와 매도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빠질 것만 걱정을 했으면 매도를 못했죠. 매수를 못했죠. 하지만 매수로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장 빠졌는데도 반등을 할 거야. 근데 거기에 너무 해제를 부르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치닫는 관점만 갖고 계시는 것은 좋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좀 차가운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께 승리를 불러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체험제도가 변경되면서 원래 데일리로 매일 체험 신청을 하시면 받아들이거나 했습니다만, 근래 체험자가 너무 많으시고 또 많으신 체험자들을 제가 일일이 다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예약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체험 신청해 놓으셔야 그 다음 순번에 순차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당일날 신청하셨다고 해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의 중요한 구간에서 살고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체험 신청을 하셔서 같이 한번 시장에서 호흡해 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대표였습니다.